그런 세미나나 어디 강의를 가보면 대부분의 질문이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10명은 다들 이 리세션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시거든요. 이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거래가 좀 말라 있는 상황에서 그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수급 공백으로 잘못 걸리면은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7월 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에 지방 치과의사 옆에 이제 학회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채플미를 잘 보고 있다. 예. 네, 그런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독립기념일 때문에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이 안 없는 거죠. 열립니다. 예, 쉽니다. 쉬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에서도 마이너스 2% 넘게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다시 2,300을 테스트하는 그런 식의 좀 약세장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한 2% 넘게 빠지면서 또 이제 그 반대 매매 그 상황이 초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혼재해서 발표가 됐는데 일단 S&P 500이나 다우는 기분 좋게 이제 반등에 들어갔고요. 예. 저는 제가 보면서 이제 제일 기분 좋은 부분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3.5를 넘어서고 막 3.7, 3.9 가면 그러면 이 자산 시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돈이 뭐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은행들 특판 예금들 보면 뭐 3%짜리뿐만 아니라 5%까지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5%짜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회사채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반 또 개인들 특판 예금으로 셀다운해서 또 팔고 그러면 또 돈이 그쪽으로 확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저는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의 바닥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10년물 국채금리가 2.88까지 이제 떨어졌고 2018년 12월 달에도 이 10년물 금리가 먼저 꺾였다 했잖아요. 꺾이면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이는 이유가 이제 리세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벌써 이제 그 미국에서 2분기도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가 아니라 애틀란타 연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네, 마이너스 2%까지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지금 페드 와치 보니까 7월 달에 FMC 회의에서는 75bp 인상할 확률을 여전히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82% 보긴 하는데 제가 예상하는 대로 9월 달에 9월 달에 75냐 50이냐 지금은 9월 달에 50bp 인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안 올리고 포즈 그죠? 잠시 금리 인상을 쉬는 저는 이 포즈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얘기가 저 혼자만의 상상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 포즈 실수돼 있다. 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의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미 애틀란타 연준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GDP는 2분기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면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혹시 기관에서 혹시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그 추정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IHS 마켓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유럽 쪽 기관인데 그 PMI 지수 공개하던 곳인데 여기는 월별로 GDP를 집계를 하는데요. 그래요? 4월에 마이너스 2.5%를 집계를 했고요. 그리고 5월에 마이너스 1.0%. 그리고 6월은 아직 안 나왔지만 자기네들 추정으로는
2분기에 마이너스 1.5% 예상한다. 네. 그래서 이 기관도 공식적으로 그 보고서에 네. 2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조심스럽게 9월달에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공식적인 이제 리세션이 되는 건데 페드가 금리를 그렇게 올렸던 적이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오일 쇼크 때가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폴 볼커가 그죠?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30년 동안은 그런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과연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50bp를 9월 달에 못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7월 달도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네. GDP가 나오는 날이 28일 저녁이거든요. 7월 28일 7월 저녁에 28일 저녁인데요. 2분기 잠정치가 예, 나오는군요. 2분 잠수 나오는데 FOMC 미팅이 열리는 날이 27일, 28일입니다. 아, 예. 28일 새벽에 그 금리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페드가 이 GDP 데이터를 보고 고민을 할지 아니면 어떤 뭐 차이니스 월에 따라서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할지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좀 상당히 고민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28일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 페드 와치의 예상치가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죠? 확률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 지금 기업 실적 나오는 것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12개월 포워드 EPS 전망치가 그냥 꺾이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나이키나 마이콘 테크놀로지 이런 주요 기업들의 전망치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데 네. 한번 꺾을 때 그 10% 20%씩 그냥 전망치를 내려버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뭐 2, 3% 정도 조정에 그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연초 되면 이미 너무 한 3, 40%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네. 이미 주가가 그런 리세션이나 그 실적에 대한 우려 자체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그런 세미나나 어디 강의를 가보면 대부분의 질문이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10명은 다들 이 리세션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변화의 생존이라는 책에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꼽으라고 한다면 베타꼼블리다. 예. 대중들이 그 어떤 악재나 호재를 기정사실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책에 써놨었는데 이제는 뭐 10명 중에 9명 예, 다 그렇죠. 예, 경기 침체를 다 인정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식 시장은 다 반영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월요일마다 그 미국 시장하고 우리 코스피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주시니까 예. 지금 또 S&P 500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예. 밸류에이션이 어떤 수준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S&P 500이 2.2% 빠졌는데 전주에 그 전주에 한 6% 정도 올라갔던 거를 약간 반납을 했고요. EPS에 주요한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가 0.28% 하향 조정됐는데 그 이유는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IT 쪽하고 자유소비재 이쪽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 섹터의 주변 기업들까지 좀 확산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추세 구간인데 애플이 뭐 마이너스 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 구글 마이너스 8%, 아마존 마이너스 6%, 테슬라 마이너스 7.5%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올랐던 그 이전 주에 올랐던 한 10% 내외의 상승률을 상당 부분 지난주에 반납을 했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반도체 주요 기업인데 15.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방어주 성격의 P&G는 1% 올랐고요. 그리고 엑슨모빌은 0.5%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섹터
또 그 기업별로 추정치가 앞으로 심하게 조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요. 반도체 주요 기업 중에서 지난주에 많이 빠진 엔비디아 정도가 0.8%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유독 반도체 섹터가 예,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기업이 실적 전망을 좀 낮게 하다 보니까 네. 비슷한 유사한 기업들까지 그게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YTD로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YTD로 S&P 500이 19.7% 빠졌고요. EPS가 7.1% 정도 YTD로 올라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좀 하향 조정이 돼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1일 기준으로 PER은 16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3.8배 그리고 ROE는 23.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애플이 21.7배, 마이크로소프트가 24.2배, 구글이 16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마존 40배, 메타 11.3배. 메타 같은 경우도 11.3배에 거래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좀 호불호가 있는 그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 최근에 그 판매 대수 발표를 했는데 49.8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24.8배. 이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거의 최근에 들어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관망심리 및 경계심 지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적 악화라든지 리세션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실적이 10% 20%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주가가 그만큼 더 빠지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향후 1분기 2분기 올해 말까지 그 좀 긴 시계로 볼 때 사람들이 이번 그 실적 하향 조정이 마지막일 거냐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냐 그거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정도 하향 되면서 그 주간 기준으로 11% 하락을 했고요. 그 섹터 흐름 보면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IT하고 자유소비재 섹터의 실적 하향이 지난주에 주요 관심사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 있었는데 옆에 그 섹터 내 특별히 반도체 관련 그 기업들의 주요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S&P 500에 속해 있는 반도체 주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하고 ASML,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중간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이던스 하향하면서 한 번에 그 30%가 향후 1년 실적 전망이 하향이 됐고요. 나머지 보시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그리고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도 대체로 하향이 조금씩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마이크론하고 좀 관련된 실적 하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대부분 지난주에 하향 조정되면서 S&P 500 EPS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나이키도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이 되면서 10%가 전망이 하향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IB들 카니발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뒤늦게 또 하향되면서 55%가 실적 전망이 하향됐습니다. 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베이스가 낮은 데서 조금
깎아도 그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YTD로 그 특별히 보시면은 반도체의 그 주가 하락률이 상당히 깊습니다. 쭉 보시면은 브로드컴 정도가 마이너스 28%, 인텔이 마이너스 27%,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마이너스 21%로 그나마 좀 낙폭이 적은 편이고, 나머지는 30에서 많게는 50% 이렇게 주가 하락이 YTD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그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실적 가이던스와 주가와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금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2.88%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만 10년물 기준으로 25bp가 하락을 했습니다. 6월 14일 날 3.47% 거의 3.5%로 를 기록했다가 가파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2.36%를 기록했습니다. 4월 21일 날 3% 넘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는데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고요. 실질 금리는 뭐 큰 변화는 없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0.05%포인트, 거의 뭐 리세션이냐 아니냐를 할 만큼 바짝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채 금리 보시면은 AAA가 4.19%, BAA가 5.29%.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에 비해서는 낙폭은 좀 적었고요. 안전한 채권 4%,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위험한 채권 5% 정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힐드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8.83%를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으로 51bp가 올랐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5.92%를 기록하면서 74bp가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이힐드가 1100bp까지 오른 그 사례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하이힐드 쪽에 자금들의 좀 그 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보다 좀 안전한 채권 쪽에는 큰 변화가 없고, 더 안전한 국채 쪽에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빠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상품 시장에서 유가가 120불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11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8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리그 카운트는 595기, 한 기가 늘었고요. 구리는 3.62달러를 기록하면서 3.8%가 또 빠졌습니다. 거의 뭐 수직 급락하고 있네요. 예, 계속 수직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시장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05.1를 기록하면서 지난 주간에 0.9%가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 1298.7원, 지난주에 0.8%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쪽 보시면요, 주가는 S&P 500하고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2.6% 하락을 했고요. 역시 12개월 포드 EPS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국내 주요 기업의 그 IT 섹터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좀 빠지고 있고요. 역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하이닉스가 4.5% 지난주에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3.8%가 빠졌는데,
지수 하락률보다 더 큰 낙폭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그 선전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4%와 0.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익 전망 쪽 보시면은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이전에 지지난주부터 좀 이익 추정치가 약간 좀 하향 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향 조정폭이 지난주에 좀 더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1.6%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3.6%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YTD로 22.6% 빠졌고, 그 실적 추정치는 2.9% 하락한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보면은 근래 들어서 거의 뭐 바닥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9배도 깨졌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8.9배를 기록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8.79배 PR 기준으로 코스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PBR도 0.88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ROE는 9.9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업 EPS도 LG엔솔이 뭐 100배 근처에 있던 것이 72배까지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8배, SK하이닉스 5.1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20배 후반에서 있었는데 23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6.7배, 5.7배 기록하고 있어서 뭐 보기 힘든 이런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 계속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들이 나오고, 또 미국 기업들 실적들이 또 그 다른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예, 뭐 삼성전자가 이제 PBR 예, 1.2, 예, 맞습니다. 그렇죠. 포워드 기준으로는 한 1.03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고, 예, 하이닉스도 0.9, 예, 그리고 기타 기업들도 보면 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도 이제 다 밸류에이션이 다 싸졌는데, 예. 딱 하나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예, LG 엔솔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처럼,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PBR이 4.5고 PR이 71배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달 28일이 이제 6개월 락업이 풀리는 때잖아요. 예, 그 처음 올라올 때도 코스피 시총 2등으로 올라오니까 패시브 펀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이 공모가가 3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6개월 락업이 지금 대개 기관들 수량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락업이 풀리기 전까지 또 LG엔솔의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으면 괜히 또 이 코스피에 영향을 주니까 또 이제 분위기가 우리 시장만 왜 못 올라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것 같아서, 그게 솔직히 살짝 약간 1월 달에 그 LG엔솔 상장할 때도 좀 다른 시총 대형주들을 팔고 얘를 편입시켜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다른 대형주들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이번에 또 6개월 락업 풀리면서 또 상당한 좀 시장에 스트레스 줄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물량하고 그 또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또 수급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그 우리나라 증시 수급 영향, 그 주변 자금하고 국내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이 3.4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영향을 받아서 주간 기준으로 15bp가 하락을 했습니다. 3년물 3.44%. 그래서 10년물하고 3년물하고 거의 우리나라도 붙은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예. 장단기 금리차를 굳이 10년물하고 3년물 따지면은 0.05%입니다. 0.05%가 그러니까 5bp 정도 상당히 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57.4조 원으로 0.4조 원이 늘었고요. 신용융자가 지난주에도 한 1조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17.9조 원이고 이게 뭐 어디까지 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좀 물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특이할 만한 건 그 투자자 예탁금이 60조가 넘었는데 지금 57.4조인 거로 네.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주식이 시장에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신용융자는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14.4조 원, 거의 14라는 숫자를 좀 보기가 어려웠는데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거래대금인 것 같고요. 거래소 8.7조, 코스닥 5.7조. 그래서 코스닥 거래가 굉장히 그 어떤 때는 그 거래소보다 더 활발했었는데 지금 5.7조라는 숫자는 사실 좀 이것도 좀 보기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거래가 좀 말라 있는 상황에서 그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수급 공백으로 잘못 걸리면은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융자도 저도 이제 어디까지 이게 나올까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투자자 예탁금하고 신용융자 표 있잖아요. 예, 그럼 코로나 이전에 그 신용융자가 이제 10조 예, 정도 있었고 투자자 예탁금이 30조잖아요. 예, 그러면 신용융자가 투자자 예탁금으로 나누기 하면 한 33% 예, 정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75조 뭐 거의 80조까지 근처까지 갈 때 한 25조까지 신용융자가 올라갔었고 지금 투자자 예탁금하고 신용융자가 이제 같이 빠지고 있는데 예, 지금도 이 신용융자 나누기 예탁금 하면 한 30% 정도 예. 18조 나누기 한 58조니까 근데 예탁금이 그러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30조까지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이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 매매는 이번에 CFD 계좌 등등 해봤을 때 거의 지금 이제 한 80% 90%다 정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투자자 예탁금 관련해서 금리가 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네. 오히려 금리의 매력을 못 느낀 자금들이 또 다시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죠. 네. 아무튼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는 게 하나의 증시 반등에 이제 시그널이 될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미 있게 좀 빠졌다는 부분. 예. 3.47에서 2.88까지 빠졌으니까 예, 6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그죠? 예. 예. 한번 이번 주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